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진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현이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현대차와 거래를 한 그러니까 협력업체 중에 좀 오래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 외장과 내장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고, 너무 오랫동안 현대차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장에 나갈 때도 반드시 따라가는, 그만큼 현대차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협력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서현이와는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에 나가 있는 곳은 어디든 동반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회사이죠. 지금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현이와의 매출은 한국에서 한 27% 정도가 발생하고 미국 공장에서 28%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엘바마주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 공장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현이와의 공장들이 미국에도 이렇게 많고, 북경 중국에도 이렇게 많고, 한국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이제 이 인도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요. 현대차와 이 기아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이 서현이와의 공장들이 함께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53%, 그다음에 기아자동차가 33% 정도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지금 매출 외형이 4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직전 연도가 3조 5천억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가 4조 원 규모의 매출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여기 비해서 1,544억, 매출에 비해서는 꽤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543억. 이게 이제 오늘 생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데일리 TV에 나가서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특징이 매출 유형이 조 단위로 크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순이익률은 굉장히 낮다는 점이죠.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납품처가 현대차나 기아라고 특정되어 있는 거래처에 특정되어 있는 모델에만 맞는 그런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차가 마음에 안 거래 기준이나 거래 관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곧바로 이걸 기아차나 GM이나 포드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모델이 결정되면 그 모델의 수명에 따라 한 1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납품하는 기간 동안 이제 이 납품 가격이 계속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속, 양은 늘어날지 몰라도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 양에 비해서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57%나 됩니다. 굉장히 경영권은 지분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래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게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적만 좀 좋아지면 주가가 금세 좀 급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주주 지분이 거의 57% 정도가 잠겨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도 이렇게 나가 있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뒤에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한 부품사를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거의 모든 데 나가 있고, 또 만도 같은 경우는 이 일개 반개 가족이죠. 일가족이기 때문에 거기 나가 있고, 하지만 이 서현이와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거의 모든 지역에 이 서현이와의 이 자동차 부품이 동반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현이와라는 회사는 굉장히 수익성이나 또 매출 내용이나 이게 안정되어 있죠. 현대차와 기아가 흑자를 내는 동안 서현이와는 뭐 꾸준히 동반해서 흑자를 내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도 동반 진출하는 회사를 보면 서현이와가 인도에도 같이 동반해서 진출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에 그 인도 현대차 인도법인이 이 상장을 했습니다.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여기서 약 공모자금도 한 5조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시장에다가 재투자를 하기로 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인도에서에도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는 이 최종 엔드 유저인 현대차나 기아가 생산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정의선 회장이 그 백악관을 찾아서 이 미국에다가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하겠다 하면서 미국 법인들의 생산량을 늘려서 기존의 100만 대 체제에서 120만 대 체제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그만큼의 실적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에 맞춰서 자신들의 생산 캐파를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20만 대를 더 늘리겠다고 미국 내에 있는 생산 설비들에서 생산량을 20만 더 늘리겠다고 하면 이와도 이제 같이 이제 서현이와도 생산량을 그만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엔드 유저인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에 보물을 같이 이제 생산량을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은 이제 전동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와 외장재이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에는 관계가 돼도 전동화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전동화돼도 무거운 그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경량화하면서도 튼튼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체에 대한 이런 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 이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기관 투자가들 이 움직임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 서현이와에 대한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보면 지난해 그 12월 9일 날 1290원을 최저점으로 찍고 그 이후로 완만하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는 고개를 쳐드는 주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주가가 동반해서 현대차도 이때 같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하여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을 받는 기간이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매출 외형이 4조 원에 달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2024년 실적 기준 봤을 때 적정 주가 24,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13,000원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라는 확실한 고객사를 갖고 있고 이들이 꾸준히 실적들을 개선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서현이와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현이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